이승환! 어떻게 네가 당일날 못 온다고 나한테 연락을 했어? 전날 아니었어? 나빴네, 나빠. 야, 전날 밤 12시가 당일이지. 전날부터. 가장 궁금한 건 이상민이야. 이상민은 내가 문자를 보냈어. 근데 확인하고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민이는 못 오겠나 보다. 했는데 그날 왔어. 상민이 형한테 내가 보냈어. 형은 제대로 일십했지. 아니, 같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는데 일심만 한 거야? 아니 알았어. 그러면 그만 들을게. 알았어. 그러면 그만 들을게. 다음 항목은 이제 결혼의 단계인데 사실 결혼할 때 이게 이제 무조건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거든. 맞아. 상견례 다들 했어? 어디서 상견례? 상견했지. 그치. 아니 그럼 보라는 식구들이 다 오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도 고민이 큰 거야.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갈 수 없잖아. 몇 명이지? 12명? 나 동생 11명, 위에 오빠 하나. 이야. 12명. 그럼 총 13명이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엔트리를 했어. 그날 이제 약간 인사평가처럼 그 한 해 동안 좀 인성 괜찮았고 그리고 사회성 좀 괜찮은 사람들 그 이게 첫 만남이니까 좀 분위기가 어색하잖아. 뭔지 알지? 그래서 여기서 좀 토킹이 되는 애들 나가 감당을 뽑아가지고 잘 데리고 갔지. 근데 보라 이제 가족이 많다 보면 한 사람은 좀 뭔가 반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가족이 있었을까? 근데 진짜 다행히 우리 가족이 다 좋아했어. 다행이다. 근데 대신 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결혼 소식이 다 전해지기까 좀 시간이 걸렸어. 조선시대야. 내 단체방에다 그냥 한번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전해줬나? 나도 내 소식이 기사화되는 게 나도 편하긴 해. 그 기사화되면 우리 가족이 다 알아. 우리 누나 결혼하는구나. 막내가 지금 몇 살이야? 막내가 지금 17살. 나랑 20살 차이 나. 아니 정수영이 형수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느 나 정도? 12살 차이. 띠동갑이네. 보네요. 12살 차이인데 뭐. 반대나 이런 거 정수영 없었어? 속기야. 그럼. 뭐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뭐 우리 아내는 추진력이 강해서 내가 어르신들 만나는 자리는 인사드리는 자리라기보다 각인시키는 자리였어. 엄마 아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미 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좀 잘해줘 엄마 아빠. 자기야 잘해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너무 편안하지. 많이 놀라실까봐 형수가 정리를 다 하고 가셨나 보다, 그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내가 나이가 뭐 많다면 많고 그냥 적당하다면 적당한데 결혼 말고 삶에 있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아내보다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같은 세대라서 그런가? 혹시 차이가 이쪽이랑 덜 나 혹시? 차이가 어디 그거는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 내가 중간. 그래서 내가 오히려 중간 다리 역할을. 왜 이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거야 자기야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좋다 그거는. 좋고. 내 삼결례가 되게 재밌는 게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래서 요리 잘하니까. 오리를 좋아해서 오리. 그래서 베이징 닭 잘하는 집에서 나도 오리를 좋아하니까 거기로 모시고 가서 처음 만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장인어른께서 나를 보자마자 영어로 대화했어. 외국인이니까. 근데 그지. 검색하셔서 럭키를 검색했는데 내 인도 이름이 굽타 아비셰크이니까 Hi, nice to meet you, 굽타 아비셰크. 이렇게 해서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딸을 보내는 게 되게 어려울 텐데 그것도 외국인이면 조금 걱정 많이 할 텐데 되게 잘 받아주고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지금이 나한테는 아들 하나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떻게 프로포즈 했을까? 요즘에는 또 프로포즈를 하는 게 대세라 그러더라고. 아니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를 받았어? 난 받았지. 나도 받았지. 아니 요즘에는 오히려 어떻게 해줘라고 그냥 얘기한다던데? 차라리 근데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결혼하기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는 결혼할 때 준비 어떻게 했는지 프로포즈 어떻게 했는지 동일하게 외국인 내국인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럭키 너는 와이프한테 평생 욕먹고 싶으면은 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아이 낳을 때 옆에 있지 말고 둘째는 프로포즈 하지 말아라. 그러면 혼난다는 거지? 같이 있어도 평생 너는 그때 이거 안 했다 옆에 없었다가 이게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프로포즈는 무조건 해야 된다. 욕 먹기 맞아, 싫으면. 맞아. 그래서 근데 럭키 표현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근데 표현은 안 해도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중요하니까 결혼하기 딱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프로포즈 하면서 외국인 진짜 작년만 해도 비정상회담 친구들이 다 결혼했거든. 근데 다 각자 얘기 들어보면 누가 프로포즈 할 때 실패하고 반지가 그 날짜 맞춰서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게 주문이 되는데 이 정보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와, 씨, 일단 한 달 전부터 반지를 예약해놨어. 딱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 9월 28일 결혼인데 9월 28일 결혼이야? 9월 내 생일이다. 생일 축하.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본인 생일이 네가 있어서 그때 알게 태어난 게 됐네. 더 이상하다. 이거 신기하다. 9월 28일 날 결혼식인데 9월 24일 날 프로포즈 해야 돼. 내가 막 용민해서 간지도 내가 바쁘다. 맞춰서 아저씨한테 제발 바쁘다. 아침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내가 아는 형님이 요트를 타라고 선물 주는데 한강을 요트 타러 가자. 와이프가 또 아니 지금 결혼 준비할 게 많은데 지금 맞아, 이 맞아. 시기에 무슨 요트 타냐고 내가 아니다 가자. 내가 또 몰래 잠깐 일 볼 게 있다고 사서 반지 챙기고 이제 딱 요트 타러 가는데 하필 9월 달에 피 오는 날이 딱 하루이거든? 그게 9월 24일이야. 미쳐버린 거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이날만 피 오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아니 비까지 오는데 요트를 내일 타면 안 되냐고.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해서 안에 다 꾸며놨거든. 이거 다 이렇게 해놨는데 준비를. 아니다, 그 형이 내일 또 개인 스케줄 때문에 배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우산 들고 안에 들어가서 프로포즈 하니까 되게 너무너무 진짜 좋았어. 그거. 아내도 살짝 알고는 있었을 거야. 아내분이 가면서 다 알았어. 다 알았는데 그냥 럭키의 정성에. 아마 여자분들이 프로포즈 받는 게 그게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게 그럼, 남자한테 그럼. 진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요트 나오면 프로포즈라고 나했구나. 이게 너무 친나긴 하다. 아니 정수영도 프로포즈 했어? 나도 했지. 저 형 프로포즈는 이렇게 방석 깔고 이렇게 하는 게 기억이 안 나. 심터물이 신나는 방석으로 정수영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조금 잘 안 됐어. 자기는 했는데 와이프하고 이제 밥을 먹자고 불러내고 그래서 불러낼 때 얼른 집에 가서 나는 뭐 꽃이랑 뭐 이렇게 샴페인이랑 다 준비를 하고 딱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고 자기가 먼저 집에 좀 올라가 나 저기 뭐 이거 좀 하고 올라갈게 하니까 왜 같이 가지? 내가 먼저 할게 먼저 올라가. 그랬더니 알았어. 잠깐 오빠 뭐 위에 프로포즈라도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눈치가 또 백단이야. 근데 내가 좀 그래서 경생다. 내가 그때 화를 냈어. 아니야! 자존심. 올라가 빨리. 알지 강원도 스타일로. 우리 스타일 올라갔어. 안 느끼려고 오히려 더. 그리고는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지금쯤이면 막 감동하고. 그럴 수 있죠 하고 갔는데 내가 그걸 식탁에 대놨거든. 근데 이 친구가 식탁을 안 가고 옷방에 먼저 가서 자기 옷들을 막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 들어갔다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딱 들어갈 때 와이프가 옷방에서 나오면서 식탁에 이게 뭐지? 그러는 거야. 됐다 이제. 이게 뭔데 오빠 이게 뭐야 나 몰라 이게 뭐야 하고 계속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리고 들어갔었잖아.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직접 이게 아마 프로포즈한 남자들은 프로포즈 하기 전에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다 꾸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고 요트 가고 날씨가 막 항상적이고 반지 주변 하는데 반대로 비가 오고 다 들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받았어? 나 받았지. 하고 싶었는데 받았어. 로맨틱했어? 로맨틱하다보다 조금 더러웠어. 아니, 왜냐면 뭔 소리야?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도 특별한 뭐 이벤트 같은 거 안 하는 스타일이야. 뭐 기념일도 까먹다가 맞다 우리 어제 100일이었어 이런 스타일이야. 둘 다 조금 털털해. 그래서 오빠가 프로포즈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았었어. 그래서 나도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하겠구나 싶기는 했어. 그리고 결혼이 다가오면 여자는 항상 기대해. 혹시 오늘 항상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단 밥 말이야. 먹으러 나가자 그것도 기대하고 뭐 괜히 기대하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나를 운동하고 오라고 하는 거야. 이제 방송에서 내가 그때 축구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축구 레슨을 받고 오래. 머리도 이렇게 질끈 묶고 운동 자주색 반바지에 막 땀을 이만큼 흘렸어. 근데 뭔가 쎄한 거야. 조금 늦게 들어가래. 왜지? 망했다. 화장실을 갔는데 마침 축구장
훈련장에 화장실이 있는 거야. 실내 화장실. 진짜 머리를 이렇게 막 감았어. 그 막 말렸어 정말. 그래서 방송을 보면 내 머리가 매끈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상은 했잖아.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 근데 너무 놀랍지 않은데 난 배우니까 연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돼. 사실 내가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막 옷도 너무 후질근하고 근데 최대한 노력해서 어머 막 했는데 뭐 뻔한 거 있잖아. 막 뻔한 게 돼 있는 거야. 막 뭐 장미 긴 돼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근데 뻔한 근데 거야? 뻔했는데 나한테 하는 그 얘기 같아. 바닥에 오빠가 손글씨를 하나하나 써놓은 거야. 그게 너무 직접적으로 감동이 딱 온 거야. 그 이제 연기가 아니라 찐 감동이 왔지. 찐 감동이 왔어. 보라야, 순수남의 프로포즈는 어떻게? 프로포즈라 모를 텐데 아예 그냥. 순수남의 프로포즈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너무 순수했어. 그래서 리얼로 너무 찐 감동? 찐 감동. 찐 감동? 좋으니까 진짜 예상치도 감동하는 못했고 뭐 어떻게 했길래? 도쿄 여행을 갔어 우리가. 일본에. 보통 여행은 다 남편이 준비해. 그때도 그랬고 그날따라 좀 저녁에 되게 멋있는 도쿄 타고 딱 보이는 그런 레스토랑, 야외 레스토랑 그것도. 예뻤겠다. 그 심지어 날씨도 너무 좋았어. 야외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씨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야외에서 그 맛있는 레스토랑 먹으면서 너무 막 행복하다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남편이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난 남편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진짜 갔다 오고 나서 앉자마자 여기 밑에서 파랑 색깔 케이스를 딱 여는데 이 순간이 진짜 찰나잖아. 근데 그 순간은 진짜 천천히 가. 이게 열리면서 거기 안에서 번쩍. 그거야? 지금 그거냐고. 지금 그거야? 이거야. 내가 너무 선물받고 보이긴 하는데 선물이 어딨어? 결혼한 사이인데. 일단 와 그게 진짜 광채가 번쩍하더라 진짜. 그래서 와 열리면서 남편 그리고 오셨어 막 좋아서. 좋았겠다. 입은 웃고 눈물은 나오고 그래?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고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아 뭐야? 헐. 자 이제 그 결혼의 단계 중에 가장 이게 힘든 단계인 것 같아. 이거 결혼식 준비인데 이거 준비하다가 꼭 싸워서 헤어지는 커플들도 있잖아. 막 그런 얘기도 많은데 결혼 준비할 때 싸운 적 없어? 싸운 사람? 보라는 안 싸웠겠다. 난 진짜 결혼식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PTSD와. 그렇게 시간 내서 했는데. 막 청첩장부터 그 결혼식 그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그럼 내가 PD, 작가 역할 섭외 다 하는 거야. 그렇지. 그 미쳐. 그리고 500명이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한 방에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봐. 아, 그 본인이 다 짜야 되지. 미쳐.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호동이 마인드로는 그 지칠 자격이 없어. 그 결혼식 지쳐서는 안 돼. 지칠 자격이 없어. 나는 20끼지만 상대방은 한 끼야, 첫 끼야. 완전 프로 마인드로 가야지. 아니 그렇지. 근데 근데 상대방은 또 시간을 내서 중간에 오시는 거잖아. 그걸 위해서 지칠 자격이 없지. 보라는 무보수로 도와줄 응원단이 있잖아. 맞아, 나 진짜 동생들 없었으면 난 청첩장도 안 나왔을 거야. 청춘도겠지? 청첩동했지, 진짜. 너무 그래서 힘이 됐겠다. 내가 유난을 떨었어. 나도 결혼하니까 막상 하고 싶은 게 진짜 막 생기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청첩장 뭐 하지 하다가 이게 점점 부풀러져서 막 코스튬 해가지고 향도 만들고 샤쉐를 만들었어. 그게 청첩장에 넣어서 선물처럼 드리고. 근데 그걸 막상 주문하고 나니까 이 조립이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동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종이 좀 접어줄 수 있어? 해가지고 다 같이 와서 청첩장 만들고 그래서 겨우겨우 청첩장 돌리고 했지. 원래 했어 8, 9. 많은데? 대박. 이게 사람마다 성격 차이잖아 이게 사실. 원래 인도 사람들 흥이 많은데 좀 흥이 많아서 모든 과정을 조금 재밌게 하자고 해서 나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건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하는구나 자체가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서 사실 이게 결혼식 사실 나뿐만 아니라 여자 위해서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50명으로 하자, 스몰 웨딩 한번 해보자로 했는데 50명이 100명 가는 게 하루였어 진짜. 진짜 50명 하니까 뭐 같이 와이프, 아이들이 다 하면 100명이고 100명이 정리하니까 200명이 되고 그냥 전적 짜면 진짜 편집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누구한테 보내지 말자. 약간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이 들고 오징어 게임. 아마 제일 괴로운 순간이 이게 인도식이랑 좀 비교하자면은 인도는 결혼식 자체가 사진 찍고 내록하면서 다른 사람 오면서 내록할 때 이제 무패식으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밥 먹고 밍글링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춤추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다큐에서 많이 봤거든. 우리 인도 분들 인사하고 식사하시고 그다음부터 계속 춤추셔. 정말 날이 밝을 때까지 춤을 추셔. 하루 종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팅이 약간 프리스타일 되다 보니까 뭐 1000명 불러도 같은 장소에 소마의 압박감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식장에는 시간도 시간대로 지켜야 되고 인원수가 200명이에요, 300명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 정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 너무 럭키 결혼식에서도 우리 좀 춤을 췄어? 춤을 췄지. 아 진짜? 춤을 췄지. 못 갔어. 아 인도식으로. 초대 받았는데 못 갔어. 아니 근데 정수야 청첩장 보낼 때 기준을 어떻게 세워? 나는 청첩장 기준 보낼 기준이 그렇게 없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부터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강호동이 제일 먼저 갔어 기억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인원이 차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시옷에서 스톱을 했어. 그래서 나한테 안 온 거야? 얘딱 시옷에서 희철이라서 너는 받지도 못해 시옷을. 나 희철이라서 안 가. 너는 아예 이름을 희철이라고 나한테 왔는데 성가잖아. 여기 신이잖아. 서까지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서 그래도 내가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을 위주로 해서 좀 그래도 앉혀주고 동료들. 했는데 그날 당일날 못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 당일날 이걸 미리 조사를 해서 의미가 없대.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김영철이는 좋았어. 왜? 미리 못 온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할애해줘. 나는 지금 돈도 세게 했어. 오케이. 형 내가 일이 갑자기 강호동은 생겨. 와줬어. 그래서 강호동은 이름값답게 세게 했어 돈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생각해. 통과. 그리고 또 사업 통과. 다음. 이수건! 어떻게 네가 당일날 못 온다고 나한테 연락을 했어? 전날 아니었어? 나빴네, 나빠. 야 전날 밤 12시가 당일이지. 전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수근 자리는 급하게 빼서 누가 하는데 앉았는지 못 앉았는지 신랑이 알 방법이 없어. 너무 정신이 안 들겠지. 아유, 그다음에 이상민. 가장 궁금한 건 이상민이야. 이상민은 내가 문자를 보냈어. 근데 확인하고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민이는 못 오겠나 보다. 했는데 그날 왔어. 또 그날 왔어. 그럼 이상민을 수근이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경원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지? 난 이게 형 결혼식 당일인데요. 물론 상민이도 이건 두둑하게 했어. 고마웠어. 고마웠는데 아니야. 올해 정말 결혼 피로도가 굉장히 좀 심했던 한 해였어. 그래? 상반기 땐 괜찮았어. 6, 7월까지는. 와, 8월서부터도 계속 오는 걸 딱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알았어, 그만 들을게. 자, 알았어, 그만 들을게. 자, 어쨌든. 그다음 장훈이도 못 올 것 같으냐면서 미리 돈을 던져줬고 정훈이는 연락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얘 되게 나빴다? 왜? 다른 거 부탁할 땐 연락 한 적 있잖아 나한테. 그 매니저 찾아갖고 내가 했지. 근데 매니저한테까지 해서 뭐 오라고 하긴 그랬고. 희철이는 나는 희영이라서 못 불렀나? 희철이는 오면 또 난장판 만들 것 같아서 아예 배제를 했어. 아니 형 나는 무조건 저거. 나는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받으면 나는 못 가도 무조건 돈 싸. 그렇지. 난 출연금 무조건 내. 근데 우리도 지금도 늦진 않았어. 우리가 해외 나도 똑같이 이렇게 초대하고 싶었는데 상민이 형한테 내가 보냈어. 형은 제대로 일십했지. 근데
일시불해. 근데 나는 형이 다른 차례 때문에 우리 집에 왔었거든. 집에도 왔었어. 집에 와서 야 너 나 지금 영산에서 와서 우리 집에 가깝다. 뭐 너 결혼식 하면 뭐 내가 갈게 뭐 줄게 했는데 아니 같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는데 일심만 한 거야? 아니 알았어. 그러면 그만 들을게. 알았어. 그러면 그만 들을게. 재밌다. 잘한다. 한민이는 말을 못해. 그만 들어. 나는 희철이한테 고마운 게 난 받았지. 진짜 슈퍼스타이잖아. 인도에 또 지금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 나한테 연락해서 형 나 못 한다. 근데 나는 그냥 그 연락하는 게 자체도 고마운데 와 축의금 진짜 많이 보냈어. 나는 이렇게 진짜 너무 고마워. 난 못 가면은 우리는 다 축의금 많이 해. 그 청첩장에 한 몇 주는 갈 거야. 계좌랑 그런 게. 아직도 열려있어? 세 달이나 가? 도망갈 수가 없다. 도망갈 수가 없다. 사실 근데 하나 결혼식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맞아. 영상 있어?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랑 할머니 입장에 건강하시다. 건강하셔. 할머니 아흔이 넘으셨어. 너무 건강하시다. 잘했다. 건강할 때 했어야지. 나는 할머니가 거의 키워주셨거든. 근데 전날 할머니가 오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다행히 컨디션이 되셔서 오셨고 그 리허설을 할 수도 없잖아. 할머니가 조금 이제 예쁜 치매가 오셔가지고 나도 알아보셨다 못 알아보셨다가 하시는데 그래서 원래 입장을 뭐 시어머니랑 오빠랑 하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이벤트를 막 하고 싶었는데 그 당일날 할머니한테 이제 샵에서 여쭤봤지. 할머니 괜찮으시겠냐고 했는데 할머니가 컨디션이 좋으신 거야. 그래서 그날 정해서 할머니랑 바로 할머니는 모르셨을 거야. 그래서 근데 같이 걸었는데 너무 잘 걸으셨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도 그렇고. 아유 지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이쁠 때라도 좀 빨리 결혼해라.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나는 좀 훌륭해. 진짜. 아니 그러면 럭키 형은 보통 저런 경우 있대. 한국에서도 결혼하고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인도에서도 결혼식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뭐 내가 20년 전에 결혼했었으면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 인도 가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인도는 몇 시간짜리 결혼식을 못 해. 결혼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사이즈가 다르다. 이게 약간 인도식 농담인데 인도에서 이혼을 왜 안 하냐. 저런 절차로 결혼하면 이혼하는 게 너무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냥 결혼식 끝나고 인도 가서 또 인도의 대명절 디왈리가 있었어. 그 명절에 맞춰서 엄마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도 결혼식에 대한 이런 약간 난망이 있고 약간 있으니까 인도의 제일 유명한 웨딩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 샵에서 약간 결혼식 그 전통복을 입고 촬영하고 사진만. 잘했네. 멋있다. 아마 저 옷 하나가 무게로 하면 한 25kg 넘는 안 뜨는 게 한 6개월 걸리고 가격은 한국 돈으로 3천만 넘는 3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 야 나도 한복은 박술려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이쁘게 잘. 맞아 박솔려 쌤. 그 선생님 한복 진짜 늘 잘 너무 만들었어. 감사하더라고. 그래 아내분도 사진만 찍길 잘했어. 무엇보다는 임신 중이니까 춤추다. 그래? 임신 중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주일 뭐 하는 추면은 게 그거 장난 아니야. 절대 안 되지. 부모님도 다 아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 거야. 근데 보라는 왜 결혼식장을 구할 때 신부 대기실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 보통은 신부 이제 버진로드 뭐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까 가족 대기실이 4인 가족에 맞춰져 있는 거야. 거의 다 4인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이제 결혼식 투어 볼 때 대기실에 몇 명 들어가요? 10명 들어갈 수 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때 다 모였을 때 시댁 식구도 챙겨야 되잖아. 그럼. 총 22명이 이동했어 그날.
가족들만. 와 근데 당일날 헤어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 난리나 진짜. 옷도 그렇지. 옷도 막. 그러니까 거의 이거 슈퍼주니어 스케줄 하나랑 똑같아. 우리 샵 3군데야. 13명 샵 3군데 다니잖아. 우리 세 군데 우리 3군데 갔어.